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를 낙찰받아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빌라를 낙찰받고 큰 실수를 해서 핏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주 1개 2004 타경 18670 다세대 주택입니다. A동 4층 402호 5천만원짜리가 204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누군가가 2635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미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제가 조사를 할 당시 여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시고 아들과 딸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도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어서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2560만원에서 다시 유찰이 돼서 204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2358만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고 그 자제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 데가 있느냐 하니 갈 데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사비를 좀 줄 테니 이걸로 용돈도 쓰고 PC방도 다니고 그렇게 해라 하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도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잔금은 경락잔금 대출을 일부 이용합니다. 2358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1500만원 받습니다. 자, 2358만원에서 대출을 1500만원 받았고, 대충 내 돈은 858만원, 등기비까지 대략 1000여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물건을 전세를 2700만원에 놓게 됩니다. 짭짤하죠? 대출을 1500만원 받고 전세를 2700 놨으니 4200만원이 들어왔죠? 낙찰은 2358만원에 받고 들어온 돈은 4200만원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힘들죠? 과거에는 물반 고기반입니다. 대충 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를 놓고 있는데 몇 달 후 세입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빌라를 사고 싶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금액에 차비 조금 묻혀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출을 1500만원 받았다고 했죠? 그 대출을 매수자에게 승계를 시켜야 하는데 승계를 시키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매수자가 이천 시내에서 큰 고깃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넉넉해 보이고 대출은 금방 상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믿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담보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습니다. 뭐 경매가 들어가도 부족 채권은 생길 리가 없죠. 15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해준 이후 매수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뭐 담보는 충분하니 내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1800만원, 채권 최고 금액이 1800만원이니까 실채권액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소유권 이전을 2006년도 9월 26일에 했죠. 이때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아니면 채무자를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권에 대한 이자는
제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경매 들어가도 빠져나갑니다.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 종결될 때까지, 그날까지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자동이체가 되는 거예요, 제 통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소유자를 찾아서 조져야 되죠? 자, 찾아보니 이전에 운영하던 갈비집을 가봤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방불명. 기가 차죠? 지금까지 못 찾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간신 물건에다가 C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물론 낙찰은 6,815만 원이 되었습니다. 농협중앙에는 배당을 전액 다 받았죠? 이자는 제가 다 납부를 했고, 그죠? 경매가 들어갔음에도 농협중앙의 이자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부족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가 무려 2006년 9월 26일부터 2009년 10월 9일 매각이 됐죠. 배당 종결될 때까지 2010년 1월까지 대략 3년이 넘는 세월에 대한 이자를 제가 납부를 한 겁니다. 기가 차죠? 이거 참나, 이런 쪼다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라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출을 끼고 팔 경우입니다. 대출을 끼고 팔 때는 반드시 채무자를 변경하시라.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당권 채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매를 할 때는 채무자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저처럼 피똥을 싸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빌라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출을 끼고 매매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